윤석열의 대망론. 대망 좋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면 망할 거다. 이유가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된다고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청기누설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은 본주제 하기 전에 공지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6일부터 MBC 라디오가 개편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선 집중도 약간의 변화를 주는데요. 네. 8시 반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시 반에 끝나는 게 너무 섭하다 이런 아하. 이야기들이 많아갖고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을 합니다. 얼마 정도 합니까? 일단 기본 30분. 30분. 그러니까 내키면 더 가고. 유튜브는 또 뭐 시간 제약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8시 반 하면 이제 그 시선 중이 끝나는데 끝남과 동시에 바로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이 들어가는데 제목도 정했습니다. 뭐죠? JB 타임. JB요? JB. JB 타임. 원래 그 저기 MB, JB 뭐 MB 왜 또 거기서 MB가 왜 나와? MB가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MB를 얘기하냐고 그럴까? 하필이면 JB 타임. 종배 타임. 그렇지. Right now. 네. JB 타임. 그래서 타임? 아무래도 유튜브다 보니까 너무 꽉 틀에 짜여 서지 않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자유롭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소통을 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방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네. 물어볼 건 많은데 하하. 시간은 짧고 댓글 소개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댓글 소개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 들어오는 게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소화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아마 좀 소통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방 때 이제 들어왔던 질문이라든지 뭐 욕은 가급적이면 상가해 주시고. 네, 욕은 하지 마시고. 네, 욕 들어와도 해야지 하기는 죽을 때 저 한 번만 봐주세요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질문 들어오면 좀 뭐 성심성의껏 가능한 범위에서 좀 답변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다 이 양반이 여기서 얘기를 왜 했을까? 뭐 이런 포인트가 좀 있어. 행간을 읽어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그러니까 그 AS도 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이게 우리가 뭐 뉴스 세계에서 이제 물론 이제 집중적으로 짚기는 합니다만 뭐 이제 좀 다시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포인트 짚어야 될 것들 한번 좀 짚고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죠.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혹시나 좀 더 심화 학습하고 싶다면 그렇지. 유튜브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아마 재밌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하고 좀 다른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청기누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금요일에 녹화를 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 9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것도 이제 JB 타임 때 금요 버전으로 청기누설을 8시 반부터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로 청기누설이 진행되면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그 얼쑤무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탄 없이 올려드리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소화를 해서 뭐 질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정치인입니까? 제가 일반 평민이에요. 저는 변호사. 예. 질문 주세요. 문화발 방송인. 아무튼 11월 16일부터입니다. 11월 16일부터 꼭 기억해 주시고 JB 타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JB 타임 기대해 주셨고요. 자, 공지는 이제 끝났으니까 본 내용을 이제 말씀 주시죠. 요즘 윤석열 대망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대검 국감 끝나고 윤석열 대망론이 뭐 엄청 나오고 여론조사 보니까 어딘가 여론조사는 15% 넘었어요. 15%가 넘었더라고요. 야권 주자 가운데 선호도 조사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망론이 더 호들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대망론. 대망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대망론. 이제 큰 꿈을 꾼다의 대망론도 있지만 크게 망한다라고 하는 대망이 될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니 대망 쿨대자에 망할 망자가 될 수도 있고 희망 망자가 될 수도 있고. 대망 좋아요. 그러니까 큰 희망이냐 크게 망할 거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후자다. 대망 크게 망한다. 대선에 나오면 망할 거다. 잠깐만요. 시작도 하기 전에. 두 갈씩으로 가자고. 너무 초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고언이에요. 고언 쓴소리. 그러니까 꿈은 초장에 깨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지방 내려가 있는데 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는 건데요. 윤석열의 삼불가론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된다고요? 세 개나? 세 개. 그러니까 자, 세 명의 길라잡이 아하. 또는 세 명의 반면교사. 이 세 명이 웅변하는 세 개의 불가 이유가 있어. 그걸 하나하나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이유가 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반면교사 내지 길라잡이가 있는데 누구냐? 누굽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아하, 최동욱 우리 또 나와네요. 우리 최동욱 전 총장. 그렇죠. 예. 네. 자, 우리는 아주 종종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까먹곤 해요. 네. 건너뛰곤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은 왜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그게 뭔 소리입니까? 왜? 나서기 좀 어렵지 않나 이 사람? 그러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시죠. 예. 윤석열 총장이 뭘로 떴습니까? 댓글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떴지. 예. 근데 사실 이때 윤석열 총장은 수족 손발이었고 손발이었고 머리는 최동욱 당시 총장이었어요. 머리는 최동욱이었습니다. 예. 다 알잖아. 맞죠. 그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에 최동욱이 먼저 정치적 탄압을 받았어. 그잖아.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판이 열린 거잖아. 그렇죠. 살풀이 판이 열렸어. 어허. 살풀의 정치 공간이 열렸는데도 최동욱 전 총장은 전면에 나서지를 않았어. 아 그러네요. 왜 안 나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맘 잡고 나서자면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거잖아. 또 그런 게 맞고요. 판이 열렸으니까 판이 탄핵 열렸는데? 국면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히 자맹을 하고 있어. 어허. 왜일까? 그래요. 이유가 여기에는 있나요? 두 가지 이유가 또 이게 있는데. 두 가지 이유나 있나요? 첫째는 불문율이야. 불문율이다. 몇몇 언론이 잠깐 언급을 했던데 예. 지금 검찰총장에게는 불문율이 있는 게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퇴임 후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거의 25년간 지켜져 왔다라는 거죠. 없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어. 그러니까 그 1996년 총선 때인가 그때 김도원 검찰총장 출신이 뭐 국회의원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을 아하,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묵게 내지 불문율로 지켜져 왔다라는 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동욱 전 총장이 이 불문율을 깨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된다. 자, 두 번째 이유. 그건 또 뭐죠? 그게 바로 개인적인 이유인데 개인적 신상. 네, 최동욱 전 총장이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소환되는 게 있어요. 뭐 이건 알겠어요. 혼외자에게는 무조건 나옵니다. 바로 그거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최동욱을 찍어냈던 이유가 바로 혼외자 의혹 갖고 찍어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탄압을 받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활동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넘어가야 돼. 네. 근데 최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되살리고 싶지 않은 의혹일 거라는 거지. 얘기를 하면 다시 또 거론이 그렇지. 되면 그러니까 싫을 수 있겠네요. 살풀이를 하려다가 오히려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결과를 자초할 수도 있다. 아하, 최동욱하고 윤석열 뭔가 검찰총장. 그러면 또 개인적 문제. 딱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 반면교사가 최동욱이라고 했으면 딱 여기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대부분 대충 그림 나오는 저는 거죠. 감이 옵니다 이제. 그지? 예, 감이 옵니다. 예. 자, 검찰총장의 불문율 이건 당연히 윤석열 총장에도 적용되는 거잖아. 같잖아요, 둘 다 총장, 검찰총장. 네.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하고 상관없고 나는 오로지 어떤 거냐면 그 중립성, 독립성에 따라 선다고 했는데 네. 또 그 정치 활동 해봐. 그럼 당신의 인연은 뭐였는데라고 하는 하하. 소급 평가가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해서 중불 났다고 깰 수가 없을 거다 이 불문율을. 그러니까 난 정권에 탄압받은 사람이니까라는 논리를 내세우려면 그러면 최동욱은 뭔데? 최동욱도 엄청나게 탄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 검찰청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간 사람. 최동욱은 뭔데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 대답할 수가 없겠네요. 나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동욱에게 혼외자 의혹이 있다면 윤석열 총장에 뭐가 있어요? 장모하고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 의혹이 있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려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하는 통행료가 상당히 비쌀 거다. 이 이야기. 통행료가 비싸다. 그렇지. 제가 다시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네. 그 퇴임은 내년 7월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윤석열 총장이 발할 거고 또 국민의힘이 발할 수도 있는데 의혹이 다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사법의 논리라는 거지. 중요한 건 정치의 논리와 사법의 논리는 다르다라는 거야. 논리가 다르다. 자, 한번 봅시다. 네. 이번 수사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간의 의혹 가운데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건 윤석열 총장의 주홍 글씨가 될 네. 거야. 그지? 두고두고 오징어 땅콩이 되겠지. 네. 그지? 그렇죠. 예.
행여 모든 게 근거 없는 의혹으로 결론이 난다고 쳐. 그래도 되살아나. 그게 정치 영역인 겁니까? 왜냐하면 아하. 정치판 내지 대선판에서 예? 이런 판에서 운이되는 가족 의혹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거리인 거예요. 그냥 공격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전례가 있어요. 엊그제 이명박 이제는 씨라고 부르는 게 맞지? 대통령 이씨, 예우가 이씨. 이제 박탈이 됐기 이씨라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예. 이명박 씨가 징역 17년형이 확정이 돼서 이제 그 월요일에 재수감이 된다고 그래요. 11월 2일 날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씨를 올감했던 여러 가지 의혹. 네. 그게 언제 처음 불거져서 다 알잖아. 2007년도 박근혜하고 경선할 때부터. 그렇죠. 그때 예. 경선에서 이때 불거졌던 거야.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이 의혹이 어떻게 돼서 대선 때 검찰이 동원해서 무혐의. 그다음에 당선자 신분일 때 특검해가지고 무혐의. 네. 사법적으로 해소가 됐잖아. 다 무혐의 났어요. 사법적으로 다 해소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유령처럼 살아서 계속 이명박 씨를 휘감았어. 예. 그지? 사법적 의혹과 정치적 의혹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아하. 사법적 의혹은 사실의 영역에서 꿈틀대지만 네. 정치적 의혹은 심리의 영역에서 꿈틀댄다라는 거야. 사람들 사법적으로 마음속에서. 무혐의입니다라고 해봤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여 버리는 순간에는 계속 그것은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뭔가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바로 거예요. 그거지. 와. 이게 윤석열 3불가론의 첫 번째 불가론. 네. 개인적 족쇄다. 개인적 족쇄는 최동욱을 반면교사 삼아라. 최동욱을 그러니까 그렇지. 네. 자, 두 번째 반면교사는 뭐죠?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왜 여기서 나와요? 네. 왜 나오는지. 유시민도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자, 유승민 전 대표를 소환하려면 먼저 박근혜를 소환을 해야 돼. 아하. 자, 윤석열과 박근혜 이 두 인물은 두 번 교차를 해. 운명적으로. 한 번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 한 번. 또 한 번은 국정농단 수사 때. 한 번. 두 번 운명이 교차하잖아. 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아, 맞네요. 근데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러니까 소환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봐봐. 참.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그는 뭐야? 배신의 아이콘이야. 이건요, 예. 그죠? 배신의 아이콘. 완전 배신 아이콘.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낙선까지 했잖아. 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쓰디쓴 경험이었어.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선거판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궁금한 게 그건데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윤석열은 뭐야? 유승민 전 대표가 배신의 아이콘이었다면 윤석열 총장은 망나니 아이콘. 잠깐만. 그 칼주미로. 여기서 망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과거 봉건 시대에 뭐 사람을 참수할 때 하는 사람이 망난이잖아.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칼잡이라고 하잖아. 칼춤 췄다. 망난이 아이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와. 과거 사람의 목을 치는 그 망나니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캐릭터가 두고두고 윤석열 총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은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전술적 필요 때문에 잠복돼 있지. 네. 우리 총장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아마 이 문제가 제기가 될 거다라는 거야. 배신, 망나니. 자, 이미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는 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했어. 원래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야. 네. 오히려 당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야? 반발 움직임이 중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당내 아직 친박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자고. 만약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 대망론이라는 게 그 국민의힘 대망론이지 민주당의 대망론은 아니잖아. 민주당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판에 뛰어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갔다. 경선판이 언제 열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열려. 그렇죠. 그러면 경선 주자들은 어떻게 자기 캐릭터를 세우면서 그 지지한테 어필을 하려고 하겠어? 문 정권을 막 공격을 하려고 하겠지?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리는 약화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 아하. 반작용 작용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 한복판에 윤석열 총장이 내동댕이 쳐진다. 만만치 않네요. 당신이 말이야. 그때 그 맨 앞에 서가지고 그 칼춤 췄던 주인공이 당신 아니야? 이렇게 공격 나올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렇죠. 공격을 이렇게 받을 돼버리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국민의힘 경선반 자체가 교란돼버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했던 발언 태도로 내가 뭘 들이받아 들이받아 그러니까 쳐버린다 해봐. 그러면 국민의힘의 도대체 그 지금 정책 좌표가 어디냐라는 얘기에 다시 휩싸여 들어가. 그렇죠. 예.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마이너스라는 거야.
되기 그죠? 어렵다는 건데 좋은데 근데 만약에 그 경선을 어렵겠지만 통과해서 본선에 가면 그리고 지금 15% 받는 거 보면 네. 더 올라가면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그 태극기 애국 그분들이 얼마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네. 볼 수 있지.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종합을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가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치자고. 치자고요. 예, 예. 가정이야. 아, 가정. 자 그러면 예, 예. 민주당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서 원사이드 게임을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내가 볼 때 1%도 안 돼. 51대 49잖아요. 항상 우리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과연 당선될까라고는 물음표는 둘째치고 네. 당선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어떤 그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추이 분석을 해보면 아주 초박빙의 승부가 되고 거기서 겨우 이길 거라는 거지. 만약 국민의힘이 이긴다 하더라도 초박빙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물론 대선판이 일방적인 판도로 진행이 된다면 그 한 줌도 안 되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신경 안 써도 돼. 예컨대 17대죠. 이명박 될 때는 그렇지. 원사이드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뭐 2, 3% 된다고 치면 그거 한 줌도 안 되는 뭐 박근혜 지지자들 그래 가서 노세요. 상정 안 할게요. 해도 돼. 근데 만약에 초박빙이 된다면 아 중요합니다. 이분들. 이들은 뭐냐면 한 줌도 안 되는 무리가 아니라 한 주먹하는 무리가 된다는 거야. 한 주먹이 되는 물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표를 달달 긁어 모아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판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솔솔 빠져나간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겠지. 네. 물론 두 개의 반대 변수가 있긴 해요. 어떤 게 있죠? 하나는 반문 정서가 하늘을 찔러서 아하. 망나니 아이콘에 대한 반감을 덮고도 남을 정도라면 박근혜 지지자들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비토를 안 할 수도 있겠지. 재밌긴 합니다. 반문정서 망나니 아이콘. 그렇지.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네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대세론이 엄청나게 형성이 돼서 반감을 덮고도 남을 정도라면 모르겠지. 이 두 가지 변수는 있겠지. 두 가지 변수는 하지만 네. 첫 번째 네. 이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니라 미래 투표야.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대선판이 열리는 순간에 반문재인 정서가 하늘을 찌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거기다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추이를 보면 반문 정서가 하늘을 찌를 가능성도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엊그저께인가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렸던데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되는가. 그런 얘기가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말게 빠질 가능성이 있겠지. 하지만 반문 정서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별로 없다. 낮다. 물론 상당히 낮다. 무슨 돌발 변수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는 별로 고려 사항이 되질 않아. 그잖아. 네. 오히려 자 그다음에 그 민주당 주자가 누가 되느냐 아마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한테 대통령이 맞춰지겠죠. 그렇지. 네. 두 번째의 변수. 네.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얘기야. 하나만한 얘기야. 그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면 그건 이미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리되고 난 결과일 거라는 거지.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논할 이유도 없어. 아하.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은 유승민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탄핵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탄핵이네요. 여기서 네. 익사를 안 하면 오히려 다행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다. 와 정말 두 사람의 반면교사. 이게 두 번째 불가론이라고. 유승민. 정치적 이건 뭐냐면 어허. 탄핵의 족쇄야. 예. 그 국정농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탄핵보다는 국정농단 수사의 족쇄지. 그렇죠. 국정농단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족쇄에 빠질 것이다. 자 유승민까지 봤습니다. 최동욱, 유승민 두 사람을 봤는데 네. 또 하나가 있나요? 삼불가로니까 하나가 삼불가로니까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까 이제 개인적 족쇄 얘기했고 네. 국정농단 족쇄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직업적 족쇄가 있어요. 직업. 직업적 본성이 윤석열 총장을 올가맬 가능성이 있다. 아하, 직업적 본성, 검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평생 검사만 해온 사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권력을 사법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라는 거지. 이게 문제야. 그게 뭐 문제예요? 좋죠. 이걸 그러니까 설명하는 법치국가인데. 반면교사가 있어. 황교안 전 대표가 반면교사야. 아하.
이 양반 저기 종로구 저기 조직위원장 자리도 내놨다고 하던데. 지금 대권 나가려고 지금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벌써. 아 그럼 황교안 대 윤석열 이렇게 맞붙는 거야? 검사끼리. 혹시? 오 재밌게 혹시 나온다면? 선후배끼리. 네. 오 그잖아. 그지 그때 그 저기 그 최동욱 그러니까 감찰 지시할 때 법무장관이 황교안. 네. 그다음에 최동욱의 부하가 윤석열. 오 재밌는 구도는 재밌게. 또 밖에는 홍준표 검사 출신 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쓰리 검사의 대전. 네, 3검. 검사 내전이 되나 그럼? 검사 내전. 전 검사 내전. 그지? 황교안을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평생 검사만 하다가 네. 국무총리 잠깐 찍고 야당 대표가 됐던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잘 봐봐. 아주 완곡하게 말하면 네.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면 비타협적이었어. 아, 저기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려고 그랬어요. 네. 머리 깎고 밥 안 먹고. 그러니까 네. 그가 비타협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사법의 관점에서 정치 현안에 대처했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의 이분구도로 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거지. 네. 선과 악. 그러니까 자기는 선의 화신이야. 상대는 악의 화신이야. 악이고. 이렇게 설정을 해. 어허. 이런 설정법에 따르면 비타협적인 태도는 그건 필연이야. 왜? 악과 타협하는 선은 없어. 무찔러야 될 대상. 악은 뭐가 돼? 어. 무찌르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야. 어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무찌르자 공산당까지 나오는 건 좋은데 어떻게 공산당을 무찌를 건지에 대한 어떤 이게 없어. 왜? 정치 내공이 없어. 초짜야. 검사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가. 정치 내공이 없고 초짜이다 보니까 선한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데 네. 이것도 인용이에요. 제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지. 선한 의지는 하늘을 찌르는데 선의 구현 방법은 몰라. 음. 이 부조화 상황. 이 부조화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착각에 빠진다. 의지가 선하면 국민이 모두 알아줄 거라는 착각. 아하. 그래서 독선에 빠지고 정치 문법에서 일탈을 해. 아하.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펼쳐나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자충수를 떡 놓는 거지. 자초수를 몇 번 넣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윤석열 총장의 이거는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과거형이기도 해. 아. 이미 나타난 바가 있어. 미래형은 제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의 미래는 한교안이다. 과거형은 무슨 말이에요? 자, 조국 수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아, 조국 수사. 네, 자 보자고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할 때 그랬지. 이 조국 이때는 이제 장관 후보자였을 네. 때니까 조국 후보자를 수사해야 할지 자기도 범민을 아유, 저도 뭐 범인을 하고 뭐 참 그랬습니다. 많이 했다고 네, 했잖아. 제가 참 범인을 했습니다. 뭐 범민을 얼마나 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 네. 자, 그래서 더 문제인 거야. 그렇게 범민을 많이 했는데 범민의 결과가 뭐였어? 사법의 논리를 따라간 거잖아. 수사를 했죠. 그게 문제였던 거지. 아하. 왜 그러냐면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정치 영역에서 풀게 놔뒀어야 되는 거지. 아, 차라리 그렇지 그런 게 않나? 낫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그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어떤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러면 그것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뭐 해소가 되는지 증폭이 되는지 음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공방이었기 때문에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보는 게 내가 볼 때는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 수사를 해서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사법의 잣대를 갖다 댔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두고두고 나오는 얘기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을 제대로 구획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법의 논리로 정치판을 정리하려고 했던 이 직업적 본능 내지 직업적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 거다. 아하. 그래서 검사 출신은 좀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예외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준표는 됩니다. 검사 출신 홍준표입니다. 네. 홍준표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선하게 웃고 있는데. 아마 젊은 분들은 저분이 검사 출신 것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오. 검사 출신 같지가 않지. 모래시계 검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아니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네. 설이 있긴데 아무튼 저분의 행적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한때 검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젊은 분들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긴 개그맨 출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홍준표하고 황교안, 윤석열을 같이 비교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건 무리수야. 아, 다릅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잖아. 네. 평생 검사 일만 하다가 갓 검사복을 벗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황교안하고 윤석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네. 평의원을 오래 하면서 이미 검사물을 다 뺐고 검사물이 뭐야 오히려 정치물을
잔뜩 어떤 입힌 그런 사람이야. 90년대 김영삼 때부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그때가 언제인데 검사하면 검사복 벗은 게 언젠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판에 뛰어드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불가론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불가론은 뭐야? 결국은 의식의 족쇄다. 검사. 의식의 족쇄다. 검사 의식의 족쇄. 예. 저는 좀 들으니까 저도 뭐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만나봤던 검사들. 통준표 우리 선배는 제가 또 우리 고등 선배이기도 하고.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알까요? 모른다면 그거는 비극이죠. 모른다면 제가 볼 때는 비극이고 예. 그래서 그거는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국민의힘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고 비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정치판에 못 뛰어든다. 그리고 못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요. 못 나올 것이다. 네. 예. 만약에 그가 정말로 정치할 요량이었다면 아마 벌써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임기 꽉꽉 눌러서 다 채운 다음에 나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정치할래요가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의 잘린 거와 같은 어떤 장면을 연출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떤 뭐냐면 자기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벌써 움직였을 것인데 안 움직이고 있다. 지휘권 행사했을 때 그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국감에서 뭐 나중에 뭐 퇴임하고 국민에 봉사한다. 뭐 저기 그 법원에서 판결받아 사회봉사하는 사람도 많아. 그럼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연탄 봉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 겁니까? 봉사라고 하는 게 왜 다 정치로 연결짓냐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로 어떤 그 꿰어 맞추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 정치할래라고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 높지가 않은데 윤석열 총장 스스로 자기는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왜 그동안까지 참아왔는가? 이걸 보자고. 잘 봐요. 오랜 그 침잠의 나날을 거치고 있는 거잖아. 윤석열 총장은. 근데 본인은 식물이라고 그랬어. 식물은 변태를 안 해. 곤충은 오랜 침잠의 나날을 거치고 나서 변태를 해. 그럼 본인이 곤충 총장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비유를 좀 받아. 식물 총장. 그러니까 식물이니까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태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식물이야. 식물이 오랜 침잠의 나날을 거치면 어떻게 돼? 그거는 말라가는 과정이에요. 말라가는 과정. 벌레 총장입니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아무튼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좀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대선행 내지 윤석열 대망론을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서 많이 와글와글대는지를 보면 재미난 게 국민의힘이 아니야. 어디죠? 민주당이야. 민주당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시끄러워.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지.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와서 정말로 국민의힘 주자가 되면 땡큐지. 땡큐를 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3불가론이라는 게 그 얘기인 거거든. 어차피 안 될 거. 나오만 주면. 내지 경선판에만 뛰어들어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리면서 분위기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땡큐야. 그래서 이걸 아니까 국민의힘은 조용하잖아.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그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은 본편과 본편을 잇는 막강극이라고 있잖아. 막강극. 그지? 막강극. 소일거리로서. 내지 오징어 땅콩으로서의 짧은 촌극일 뿐이다. 이야, 이 너무 좀 심하게 땅콩입니까? 오징어 땅콩이네. 그러니까 비유를 좀 받아들여야 꼭 직유로 받아. 야, 그래 본인은 15%나 받았는데. 정치적 흥미거리를 위한 막강극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행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본편도 아닌 중간에 있는 막강극이다. 와우. 근데 이 3불가론을 윤석열 총장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부하 검사들 보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와,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은 불가놀이다. 3가지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청기도선 항상 이렇게 어떤 언론도 보지 않는 거를 또 우회해가지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을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마치죠. 불가 안 된다요. 참.